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선생님은 아주 잘 보냈어. 그래, 오늘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상태 변화하고 있잖아. 물질은 상태 변화하고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출입이 있는데, 열을 방출할 때 하고 열을 흡수할 때, 그치? 저번 시간에 배웠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그치? 복습해야겠지? 그래,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미리 에어컨하고, 난방기, 그래, 에어컨하고 난방기의 그림을 간단히 그렸는데, 수업 들어가기에 앞서, 띠리리, 그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할 뻔했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그래, 그럼 오늘 먼저 에어컨의 원리를 먼저 배우고, 그 비슷한 게 또 난방기인데, 비슷한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일단은 에어컨을 보자. 에어컨에서는 시원하잖아. 시원해. 시원하는 것은 주변의 열을 흡수해 가니까 그래서 시원한 거거든. 그럼 무엇이 흡수를 할까? 그래, 일단은, 그래, 칠판을 보자. 일단, 바깥에 이것이 에어컨이라고 하면, 에어컨. 그럼 집집마다 에어컨 거의 있을 텐데, 에어컨만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실외기라는 것이 있어. 실외기. 그래서 실외기가 있는데, 실외기는 약간 열이 무척 그 주변은 뜨거워. 왜 그렇다? 즉 실외기에서 돌리면서 무엇이 그 안에 즉 냉매제가 있는데 기체로 들어온 것을 이렇게 해서 기체로 들어온 것을 일단 여기다가 기체라고 쓰자. 에어컨에서 기체로 들어온다. 기체로 들어온 것을 이 실외기에서 액체로 바꿔줘야 돼. 액체. 즉 액체로 바꿔주니까 기체가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액화열이라고 했어. 액화열이 이것도 그래. 즉 액화열은 방출이지. 액화열이 방출되면서 주변의 온도, 실외기 주변은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실외기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고, 그럼 이제 이 액체로 바뀐 거, 냉매제가 되겠지. 이것이 이렇게, 즉, 다시 에어컨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이 된다? 이 액체가 다시 위에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기화겠지. 이건 빨간 걸로 쓸까? 여기서는 기화가 되면서 기화열이 흡수가 되는 거지. 기화열을 흡수하게 되니까 즉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딱 키면은 그래서 주변 온도가 내려가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 정리가 됐니? 일단, 기체가 기체화돼서 들어오는구나. 여기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잘 기억해야 돼. 왜? 시험 문제에 아주 단골 출제되거든. 이 에어컨의 원리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잘 보여지는 하나의 상태 변화와 열 출입의 예거든. 그래. 그래서 하나 기준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내려간다. 그럼 기화가 됐다는 얘기지. 그럼 그 기화된 기체들은 어디로 간다? 실외기로 가는 거야. 배관을 타고 실외기로 간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바뀌어지는 거지. 거기서 무엇으로? 액체로 바뀌어지면서 액화열을 방출하니까 즉 실외기 주변은
뜨거운 거야. 온도가 높은 거지. 그러면서 다시 액체로 된 것이 이 에어컨에서 다시 기체된다. 그래, 정리가 좀 됐니? 이것을 하나만 잘 기억해 두면은 이것의 반대 현상이 즉 실외기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있어. 우리 실외기 같은 것이 집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번에는 보일러, 그치? 보일러, 즉 증기 난방기지. 여기다가 보일러라고 쓸까? 보일러는 실외기처럼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선생님이 그림으로 쭉 확인하라고 이렇게 그린 거야. 그래, 보일러에서 이것은 반대로 보일러에서 무엇을 수증기로 만들어. 즉 우리가 보일러를 켜면은 잉 하는 소리, 요새 소음이 적어야 되겠지. 그래, 잉 하는 소리하고 함께 이제 보일러가 작동을 하잖아. 그것이 들어온 물을 기체로, 그치? 들어온 물을 기체화 시키는 거야. 아, 보일러가 돌아간다. 아, 물을 끓인다. 그래서 증기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즉, 수증기가, 여기다가는 기체라고 쓸까? 수증기, 증기지. 그래, 기체가 어디로? 이렇게 이번에는 안으로, 우리 다, 집안의 바닥에 이렇게 또 열선이 있을 거야. 그 수증기, 기체가, 증기가 들어가면서 돌고 돌면서 여기는 반대로 안에서 액체가 되는 거야. 돌고 돌면서 온도가 겨울은 낮잖아. 낮으니까 이 기체가 들어간 것이 액화가 돼. 그럼 아까하고 똑같네. 액화열이 방출되면서 주변 온도는 높아져서 우리가 겨울에는 집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지. 그래, 액체가 다시 들어갔으면 이 액체들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보일러로 이렇게 다시 들어가겠지. 여기서는 액체가 있고 이 액체를 다시 끌려 끌려 끌어 끌려 끌어주면서 끓이면서 힘들었어. 끓이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기체가 되는 기화 현상이 있고 보일러에서는 기화 현상 이렇게 쓸까? 기화 현상이 있으면서 기화열은 그치? 기화열 흡수가 되겠지. 그래서 보일러 주변은 또 온도가 낮다. 온도가 옆에다 쓰니까 헷갈리니까 또 주변 온도는 낮다는 거. 바깥에, 그러니까 난방기의 주변 온도는 낮지만 방 안은 주변 온도가 높다. 액화열을 방출해서 방 안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즉 난방기고 그 반대는 에어컨이고 이것 좀 잘 정리해 두자. 이런 원리가 우리 주변에서 조금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액화열 방출이다, 기화열 흡수다. 이것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 두기로 하자. 먼저는 흡수할 때 우리가 흡수하는 세 가지 경우는 기화열 흡수, 기화 올라가는 거, 즉 좀 뜨거워질 때 생각하면 돼. 융해부터 생각해 볼까? 융해, 즉 뜨거워지면 녹겠지. 융해열 흡수, 그리고 기화열 흡수, 에어컨처럼. 그리고 승화인데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드라이아이스 있었어. 그래, 이렇게 이런 세 가지 상태에 변할 때는 흡수야, 흡수.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낮아져. 일단 승화열 흡수 얘가 드라이아이스 하나 잘 기억하면 되는데 드라이아이스가 즉 주변의 온도를 흡수하면서 내리지. 그래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는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있다는 거.
주변 온도를 내리니까 주변 온도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아지니까 막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에서 하얀 김이 나와. 이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그랬어. 하얀 김은 주변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변 수증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수증기의 액화 현상이야. 그래, 하얀 김은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라는 것만 하나 더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융해열로 가자. 녹을 때. 무엇이 녹을 때? 대표적으로 얼음이 녹을 때 기억하면 돼. 우리가 여름에 얼음으로 만든 동상 옆에 딱 있으면 그나마 얼음 때문에 시각적으로 시원하다라고도 느낄 수 있지만 진짜 주변에 가면은 시원해. 그 이유가 즉 얼음이 녹으면서 융해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를 낮추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 이렇게 녹는 현상 생각하면 되고, 제일 많은 게 지금 기화열이잖아. 기화열이거든. 기화열 흡수. 즉 액체가 기체될 때는 뜨거운 여름날 그냥 물만 뿌려도 시원함을 느끼는 거는 또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는 그 물이 증발을 하면서 기화를 하면서 기화열을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고, 알콜솜 같은 거 이렇게 손등에 묻히면 알코올은 액체지. 그것이 순식간에 기화하면서 증발을 하지. 그래서 알코올솜 묻히는 데는 시원함이 그래서 더 느껴진다는 거. 그래, 이렇게 몇 가지 정도 좀 기억해 두기로 하자. 기하열 흡수로 한 가지 더 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 뷰테인 가스통을 만져보면 차갑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는 뷰테인은 고압으로 액화시켜 가스통에 넣어진 거거든. 이것이 가스통의 꼭지를 누르면 압력이 낮아져서 가스통에 뷰테인이 기화하면서 빠져나오는데, 이때 주위에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가스통의 표면이 차갑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더운 사막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하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자.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방출할 때를 알아보면 아까 거 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일 때도 승화열 방출이고, 그리고 액체가 고체로 굳어지는 거지. 이렇게 액체가 고체로 굳어질 때 응고라고 했지. 응고열 방출. 그리고 기체가 액체화되는 거. 방금 에어컨에서도 했고 자주 나왔지. 그래, 이렇게 액화열도 방출이야. 이렇게 방출하는 예로서 먼저 액화열이 방출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난방기도 있지만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좀 후덥지근해 라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거. 그럼 먼저 승화부터 하고 가볼까? 승화도 기체에서 고체로의 승화니까 바로 눈이 내릴 때 좀 다른 날보다 따뜻함을 느낄 거야. 그것이 바로 이렇게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눈이 되면서 승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거 응고열 방출이 좀 여러 개가 있거든. 우리가 저 북극에 가면 에스키모인들이 이글루가 얼음집이지. 얼음집에 즉 살잖아. 아직도 그런가요? 얼음집을 만들면 그래, 밖에 있는 뭐 눈, 비, 바람 뭐 이런 걸 막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생소하게 물을 뿌리는 그런 모습을 솔직히 선생님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물을 뿌리면
응고열, 응고가 되면서 온도가 낮잖아. 그럼 바로 이제 얼음집 안에 그 물을 뿌리면 물이 응고가 되겠지. 다시 얼어버릴 거야. 얼면서 액화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따뜻함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 이런 거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겨울 때 볼 수 있는 비닐하우스, 온실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즉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놔. 물을 가득? 어쨌든 물을 담아놔.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것이 온도 때문에 겨울 온도 때문에 얼어버릴 거야. 얼면서 어떻게 된다? 액화열이 방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식물들이 좀 따뜻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효과를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제 배웠어요. '이 물이 왜 있지?' 하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에도 알아봤는데 선생님이 말한 거 외에도 '아 이건 액화열일까? 승화열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래, 오늘 이 부분, 이 파트의 마지막 이렇게 예를 든 것까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잘했어. 다음 시간에는 이 다음 파트를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하느라고 정말 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